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폭회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폭회로장은요, 그렇게 많이는 솔직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교재들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눠놨어요. 짧게 짧게 나눠놨는데 저는 이제 증폭회로 그냥 합쳐버렸어요. 제가 책 쓸 땐.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 장은 한 3번 정도에 끊어서 한번 나갈 거예요. 길지 않으니까 길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핵심만 찝어드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여기 하면서도 쭉쭉 넘겨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폭회로요. 이 증폭이라는 회로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전압이 증폭되는 거, 전류도 증폭될 수 있고, 전압이 증폭되는지 전류가 증폭되는지 어떤 것들이 증폭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 증폭회로예요. 또 신호가 또 증폭될 수도 있죠. 신호가 증폭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트랜지스터 구조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는 3층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NPN형 트랜지스터와 PNP형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게 우리 앞장에서 배웠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뭐가 된다? NPN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JT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전자와 전공의 2개의 캐리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근데 오직 한 캐리어만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유니폴라라고 해요. 유니폴라 디바이스. 즉 바이폴라, 우리 바이라는 접두사에 어떤 말이 붙으면 2개의 뜻을 갖고 있고, UIN이라는 유니라는 말은 유일한. 그래서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보면 시카고 불스라는 팀에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나오죠. 그 선수 번호가 등번호가 23번이었어요. 그래서 23번인데 그 시카고 불스에 23번이 2명 있습니까? 1명만 존재하죠. 그래야 아니까. 다른 팀은 물론 23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윤이라는 말은 유일한, 유니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니폴라는 전자면 전자, 전공이면 전공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PNP형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가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NPN형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이미터, 컬렉터. 즉 다이오드가 몇 개 있다? 앞에서 우리가 그려봤지만 2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NPN형 트랜지스터나 PNP형 트랜지스터 E는 이미터, C는 컬렉터, B는 뭐예요? 베이스로 본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쪽이고요. 플러스 전류가 흐르면 I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베이스 쪽으로 흐르겠죠. 그죠? 순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는. 그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PNP형이니까 이런 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을 보면 트랜지스터의 증폭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베이스에서 일정한 전압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베이스로 입력이 되니까요, 보통.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스고요, 이미터고 컬렉터죠. 즉 VB라는 거는, B라는 거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VBC라는 건 어떻게 돼? 베이스와 컬렉터의 전압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VBC 플러스, VB도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VBC와 VB가 전부 다 플러스면 포화 영역으로서 우리가 스위칭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개 다 마이너스면 스위칭 동작은 커트닝, 차단.
그래서 포화 반대를 차단, 역포화라고도 얘기하죠. 역포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VB는 베이스랑 이미터는 플러스인데 VBC는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증폭 영역을 갖고 있죠. 역활성. 여기는 잘 안 쓰죠. 역활성입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또 이런 특성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죠.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가 특성 곡선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위치로 봤을 때 오프, 여기는 온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증폭 써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VB, VBC 접속. 그래서 활성 상태라는 건 뭐예요? 두 개다. 이제 활성 상태 뭐예요? VB는 순방향, VBC는 역방향.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차단 상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포화 상태는 뭐예요?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역활성 상태는 여기 플러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 요거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이 나오죠.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VC 컬렉터랑 이미터 전압값이 있는데 여기는 뭐였어요? V 여기가 C니까 여기는 뭐야? VBC죠 아까 그죠? 베이스랑 컬렉터 값. 자, IB 전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돼? 0 마이크로 암페어, 10 마이크로 암페어, 20 마이크로 암페어를 줬을 때 이 포화 전압 값이 있어요. 포화 전압. 포화 영역 가장 높은 값. 그래서 부하 저항의 VCC 값을 해주면 VCC 값이니까 포화 영역이 나옵니다. 입력 전압을 아주 높게 해서 IC가 증가하지 않은 여산.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어요. 증폭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영역. 그러니까 그 증폭이 안 되니까 스위칭 역할로 쓰이는 거. 온. 이쪽은 차단 영역. 입력 전압을 낮게 하여 IC가 흐르지 않게 하는 이쪽이죠.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차단입니다. 이쪽이 차단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활성 영역은 뭐예요? 선형 영역으로서 입력 전압의 크기에 따라 IC가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즉 증폭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포화는 이쪽을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이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우리가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트랜지스터 전류 성분 및 전류 증폭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쪽이 플러스니까요. 이쪽이 플러스 전류를 갖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입력 전압을 이렇게 가해 주니까요. 지금 입력 신호죠. 그래서 이제 I2로 전류가 가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IC와 IB로 흐르겠죠. IB로 다수 캐리어가 흐르겠죠. 다수 반성자가. 그러면 IB 플러스 IC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죠? 맞죠? 이게 이제 기본식이 될 겁니다. 그죠? 이쪽은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충돌이 일어나겠죠. 물론. 자. 그래서 키르호프 제1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I는 2 플러스 98 해가지고. 자, 뭐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입력이 출력으로 나온 비율. 그래서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래? H라고 놓고 봤을 때 H는 전류분의 IB분의 IC가 된다는 거죠.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IB잖아요. 여기가 IC고요. 그죠? 즉 I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IB와 IC로 양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I2라는 거지 지금 여기가. 그럼 출력이 뭐라는 거예요? 출력이 이게 I고 얘가 뭐예요? IC, IB가 되는 거죠. 출력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IB분의 IC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왜? 여기 100을 넣어주면 1로 대부분 I, B로 대부분 98이 가고 1로 2개 가니까요. 그죠?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여기서 어디로 흐른다는 거야?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쪽은 소수 캐리어가 흐른다는 거죠. 왜? 이게 지금 보면 PNP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순방향이잖아요. 이쪽이 순방향이잖아요. 이건 역방향이잖아요. 역.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일로 다수 캐리어가 흐르고 소수 캐리어가 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럼 100개 중에 I가 100개 중에 이쪽은 98개 흐르면 이쪽은 2개. 예를 들어서 이쪽이 56개 흐르면 이쪽이 54개가 된다는 거죠. 44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베이스 접지시 컬렉터 전류입니다. 이건 뭐냐? 트랜지스터를 베이스 접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접지시키는 거예요. 베이스 접지. 네. 그죠? 이쪽에 2m에 어떤 입력 신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컬렉터에 출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접지 시, 베이스를 접지했을 때 우리가 IC에 흐르는 전류값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냐? 베이스 접지 시에 컬렉터 전류값은 얼마냐? 여기 있죠. IC는 알파 IB. 네. 2m로 들어오니까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반대로 이렇게 놓고 할 수도 있겠죠. PNP로 갔을 때. 그죠? 이렇게 2m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죠? 전류가. 그래서 IC는 알파 I. 그러면 이 알파 구하는 공식을 조금 이따 할 건데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그죠?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앞으로 갔을 때 이 공식 뭐가 접질 때? 베이스가 접질 때 IC 구하는 공식입니다. 출력값. 즉 입력을 이제 베이스 접지로 했을 때 입력을 2m로 줬을 때 우리가 베이스 접지일 때 구하는 거고요. 자, 에미터 접지 시 컬렉터 전류.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에미터를 접지한 겁니다. 자, 이건 이런 거죠. PNP죠. NPN형 트랜지스터죠. 여기다가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이렇게 가해줬고요. 2m를 접지한 겁니다. 2m를 접지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m 접지했을 때 출력 나오는 거. 어? 이때 여긴 지금 안 했는데 이 알리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알리 저항을 달면 이득은 감소하지만 잡음이나 이런 게 더 감소돼서 훨씬 더 좋은 출력, 컬렉터 쪽으로 좋은 출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리를 뺐을 때 알리를 더했을 때가 좀 다르죠. 자, 어쨌든 2m 접지 시 컬렉터 전류 IC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베타 IB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ICO.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베이스 접지시랑 2m 접지시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2m 접지시를 더 알아주셔야 돼요. 2m가 접지가 됐을 때 이쪽으로 IB가 흐르겠죠. 이쪽으로는 IE가 흐를 거고요. IC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IC. 그렇죠. 컬렉터 쪽으로. 그렇죠. IC가 흐르겠죠. 이쪽으로. 여기. 즉 2m가 접질 때 얘가 접질 때의 이 출력, IC 출력 얼마냐? 베타 IB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ICO. 요 ICO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오픈 컬렉터 전류. 컬렉터 열려있는 전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 값은 여기서 IB분의 IC가 되니까 10에서 300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베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 뒷장 볼까요? 여기 보세요.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이 공식.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 IC분의 IB, IC분의 IB 플러스 IC분의 IC. IC로 모두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죠?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자, 그래서 IC는 어떻게 된다? 알파 I분의 IC, 알파 IE 플러스 ICO가 된다.
ICO는 아까 오픈 컬렉터 전류라고 했죠. 누설 전류는 작음에 속해서 작을수록 좋다. 이 오픈 전류는 작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이제 접지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접지 증폭기를 하다 보니까 회로가 복잡해. 복잡한 걸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회로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 매개 변수.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들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게 H 파라미터라는 게 있죠. H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H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제 회로망, 4단자 회로망이라고 하는 4단자 회로망. 회로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IB,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I1이라고 하고요.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 뭐라 그래요? IC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VB인데 VB, V1이라고 하죠. V2를 V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 전압이 되는 거죠. 이쪽이 입력 전압. 이쪽은 이제 출력 전압이 되겠죠. 이쪽은 출력 전류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입력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 전류 IB, I1 같은 말이고요. 출력 전류 I2, IC 똑같은 말입니다. 컬렉터 전류요. 베이스 전류요. 일로 신호를 넣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보세요. 6번을 한번 봐보세요. H11은 I1분의 V1, V2는 제로일 때 V2가 오픈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I1분의 V1은 어떻게 되더라? 즉 뭐예요?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더라? 여기 V1이 VB, 베이스랑 2m 사이죠. V2가 VC, 여기서 I1이 IB와 같고 I2가 IC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면 입력 저항은 옴이 된다. 즉 이게 이제 단위가 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입력 임피던스. 그래서 H11은 입력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H12가 나와요. H12는 뭐냐? V2분의 입력 전압, 출력 전압분의 입력 전압. I1이 제로일 때. 이걸 우리가 HR. 그래서 뭐라 그래? 역방향 전압 증폭률. 전류 전압 계한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작을수록 좋습니다. 역으로 돌아오는 건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 증폭률. 이거를 우리가 HR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예요? 순방향 전류라고 해서 HER이라고 그러는데요. I1분의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 V2가 0일 때 이거는 HFE라고 얘기합니다. HF에서 순방향 전류 증폭률. 이득과 전류 이득과 관계가 있다. 이 AI가 전류 이득이죠. AI 하면 다 조류 독감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전자통신 쪽에서는 조류 독감 생각하지 마시고요. AI는 전류 이득입니다. H22는 뭐예요? V2분의 I2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 I1이 0일 때 H5라고 읽고요. 출력 컨덕턴스랍니다. 이 단위가 좀 잘못됐는데 모우라고 있습니다. 오음 거꾸로 놓은 거. 모. 그래서 H 파라미터에 단위가 있는 거는 이렇게 출력 컨덕턴스랑 뭐예요? 입력 컨덕턴스, 입력 저항밖에 없어요. 입력 컨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입력 저항. 이것만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또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폭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저지파 증폭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좀 중요하니까 CE 접지 증폭기라고 합니다. CE 접지 증폭기. 고주파를 우리가 뭐라 해요? CB 접지 증폭기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버퍼를 CC 접지 증폭기라고 합니다. 용도입니다. 용도. 이게 용도.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도. 그래서 C 접지 증폭기는 어떤 용도를 갖고 있냐? 저주파 증폭용이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를 증폭할 때 쓰는. 그래서 전류 이득을 우리가 뭐라 그래? AI. 그죠? 또 조류 독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압 이득을 AV. 입력 저항을 RI. 출력 저항을 RO.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류 이득이 크고 전압 이득도 커요. 그리고 입력 저항이 중간되고 출력 저항도 중간이 되죠. 이러면 우리가 뭐야? 저주파 증폭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압이 크려면 고주파 이득을 하려면 전압이득이 일단 커야 돼요. 전압이득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CB 접지 증폭기예요. 베이스를 접지로 놨을 때 증폭기가 가장 전압이득이 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고주파 증폭기라 한다. 그래서 전류 이득은 소. 입력 임피던스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출력 저항이 가장 큰. 그래서 소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C 접지 증폭기는요. 에미터 폴로워라고 하는데 전류 이득이 큽니다. 전압 이득이 아주 소입니다. 거의 없다고 0이라고 제가 써놨죠. 거의 없다고. 입력 저항이 입력 임피던스가 가장 크고요. 출력 임피던스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표로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안 배우긴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걸 말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C 접지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류 이득이 작다. 전압 이득이 크다. 입출력 저항이 중간 정도 된다. 저주파 증폭기로 사용된다. 전류 이득이 되어야 됩니다. 소음은 안 됩니다. 전류 이득이 소음 거면 뭐예요? 고주파 증폭기, CB 접지 증폭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이걸 말로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말로 안 해드렸다고 해서 또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들을 보면 제가 쓰는 교재 말고 다른 교재들을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그림이 다 나와 있고 장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시험 문제 맞히실 수 있거든요. 괜히 그걸 다 보시면 시간 많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요 표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 선형 해석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자, 트랜지스터 선형 해석은 어떻게 하냐? 트랜지스터 선형 해석. 자, 똑같습니다. C 저주파용 R를 갖는 C. 즉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뭐가 있냐면 C 저주파용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트랜지스터를 나타내 보면 이쪽으로 출력이 나갈 거고요. 여기 접지가 될 거고요. 베이스에 이렇게 입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입력이에요.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이런 건데요. 여기다가 뭘 다는 거야? 하나를. 이게 12 접지 증폭기인데 여기다 뭘 다는 거야? 저항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야. 이게 RE. 2m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저항은 뭐예요? RB가 돼 있죠. 베이스 저항이니까. 여기 쓰는 건 RC 저항이 되는 거죠. RE를 달았어. 저항을 여기다 달았어. RE를 여기다 달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RE를 달아주면 이득은 감소해요. 근데 좋은 건 잡음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회로 해석할 때 우리가 잡음이 줄어드니까 편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하나 더 바이패스용 콘덴서를 하나 더 달아주면 C 콘덴서를 달아주면 훨씬 더 이등률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C 접지 증폭기를 대전력 증폭기로 많이 사용해요. 저주파 증폭기지만 이 R이랑 C를 달아서 큰 출력을 내는 회로는 간단한데 큰 출력을 내는 회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해석을 하면 전류 이득은 C는 이렇게 HFE 여기 마이너스는 수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위상적으로 이제 180도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얘가 HFE니까 전류 이득이 얘보다 얘가 더 크겠죠. 어쨌든 이게 소수점은 안 나와요. 1 플러스 몇이니까. 그죠? 맞잖아요. 지우고 볼까요? 1 플러스 몇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 이득이 얘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때문에 더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수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반전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상이. 이렇게 나왔던 위상이 이렇게 나오더라. 180도 반전이 되더라.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AV는요. 전압 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I는 HI가 되고요. 입력 저항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입력 전류 파라미터. HI 플러스 1 플러스 HFE RE. 여기 RE죠. CB는 고주파용입니다. 고주파용은 HFE 1 플러스 HFE분의 HFE.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퍼용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HFE가 되죠. 그래서 전류 이득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얘는 적다 그랬고요. 그죠? 근데 전압 이득이 얘가 크잖아요. 얘는 적고요. 왜?
1에서 이걸 빼버리잖아요. 그죠? 작죠. I 값이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이. 응? 이거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 값이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소 작죠. 이게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 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대 중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앞에 있는 표를 선형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근사식 식이요. 식 H반을 할 때 식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 선형 해석을 했으니까 이 선형 해석을 갖고 증폭할 수 있는 회로들이 있어요. 그 증폭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